업무라고 하는 건 조직이 개인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서별 구분 보도록 합시다. 이 업무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면 이건 답은 안 나와요. 근데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총무부는 전체적이며 일반적인 행정 실무를 합니다. 그게 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가 총무부예요. 인사부는 인적 자원관리, 인사관리, 인적 자원개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구분되시죠? 기획부입니다. 각각의 부서에서도 기획은 해요. 그런데 조직 전체 경영 전략을 기획하는 건 기획부입니다. 회계부에서 모든 동계산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뭐냐? 이거는 의사결정에 이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한 돈 관련된 업무, 이거 회계부에서 합니다. 영업부는 영업 관련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죠. 부서별 업무는 조직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거고 실제 문제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부서인지 구분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업무의 특성입니다. 업무라고 하는 건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되긴 했지만 그 모든 업무는 공통된 조직 목적을 지향하죠. 다양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업무는 독립적, 하지만 업무와 업무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실제 업무를 할 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재량권은 적어요. 업무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아니요. 지시받은 범위 내에서 합니다. 업무별로 가지는 특성, 매우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는 이론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알아요.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원할 때 직무가 뭐 사무, 뭐 기술, 뭐 송배전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업무 그렇게 안 해요. 팀 단위로 주로 해요. 그럼 채용을 팀 단위로 해야 되지 않냐? 사기업은 팀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기업은 NCS 전형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죠. 조직 문화 얘기 좀 볼게요. 공유된 생활 양식이나 가치. 굉장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공유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안 가지고 있다면 조직 문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네요. 조직 문화의 한계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권고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는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다를 수도 있고 업무마다 조직 문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바탕이 되지 조직 문화 자체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다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일체감과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조직 몰입도가 향상되겠죠. 더 조직에 집중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구성원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사회화될 뿐만 아니라 일탈 행동, 조직의 규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되죠. 맥켄지 7S 모형은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 7개를 S를 가지고 따온 겁니다. 공유 가치, shared value. 스타일은 리더십 스타일, 구성원은 스텝. 제도 절차, 시스템, 구조, 스트럭처, 전략, 스트래터지, 관리 기술, 스킬. 그 중에 공유 가치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원칙이나 기준을 얘기하죠. 리더십 스타일, 리더의 조직관리 스타일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원은 그냥 구성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능력, 전문성, 가치관, 태도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죠. 제도 절차, 조직 운영의 의사결정과 일상 운영의 틀입니다. 구조, 역할, 상호관계를 지배하고 있죠. 뭐 수직적 구조인지 수평적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전략입니다. 조직의 목적, 계획,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지침, 이게 전략이죠. 관리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7가지가 맥킨지의 7S 모형이죠. 뭐 이런 것까지 출제해야 되냐 싶은데 조금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면 사실 NCS 직업기초능력에서 의사소통 수립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제가 핵심 과목이라고 했던 거 있죠. 이건 지식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유형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유형까지 다양하지는 않아요. 유형은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출제하는 내용은 진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6개 영역, 나머지 6개 영역의 경우에 이 전략 과목, 조직이해도 마찬가지죠. 한정된 이론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내다 안 되니까 이 진짜 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다룬 거예요. 이런 거를 출제하겠냐? 출제를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추가해 봤습니다. 원래 NCS 이론에 없던 건데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조직 문화의 유형입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중에 집단 문화부터 보도록 할게요. 관계지향적이고 조직 내부 통합, 유연한 인간관계 강조합니다. 단결, 협동, 팀워크 이런 거 강조하는 문화를 집단 문화라고 하는데 집단 문화는 가족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은 자식 잘 되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거 심지어 자식 교육 때문에 이사도 하잖아요. 개인의 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 문화, 가족으로 기억합시다. 개발 문화의 특징을 좀 봅시다. 높은 유연성과 개성,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요. 빨리빨리 변하려고 하면은 구성원들이 개개인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겠죠. 이러면 딱 생각나는 거 있을 텐데, 그렇죠? 피라밋이 아니라 피라밋에서 벗어난 탈피라밋, 뭡니까? 탈관료제 또는 유기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유기적 조직의 문화가 개발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 자유재량권이 부여가 되죠. 합리 문화입니다. 과업지향적이고 업무 완수를 강조합니다. 실적 중시예요. 철저하게 직무 중심으로 경쟁을 유도합니다. 이거 뭐예요? 기업이 그렇잖아요. 기업. 합리 문화는 기업 생각하시면 딱이죠. 계층 문화입니다. 조직 내부의 통합,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화입니다. 현상 유지를 중시해요. 계층화되어 있고 서열화된 조직 구조, 수직적이고 안정적인 이거 피라밋하고 비슷한 개념이네. 맞아요. 관료제 생각하시면 되죠. 관료제 또는 기계적 조직의 문화, 계층 문화입니다. 이러면 구분되겠죠.